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올해도 이제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이제 오늘 알트로 같은 시간에 2019년도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좀 조망을 한번 해보기로 했었는데 12월 16일 날 이제 부동산 규제에 대한 부동산 대책, 즉 주택 안정화 방안이 발표가 되면서 사람들이 좀 많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는 한 2부로 해서 한 번 더 그 자리를 마련해 봤는데요. 알토마토 방송 많이 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이 2019년의 마지막 저희 부동산 시그널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규제가 쏟아져 나오면서 이제 올해는 그만 나오겠지 했는데 또 12월에, 16일에 또 부동산 더 강한 규제가 나왔거든요. 자, 그 내용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서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시그널 출발해 볼게요. 이사님 시작해 주시죠. 네, 12월 16일 주택 안정화 방안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그 세금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 방송이라든가 인터넷에서도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뒷부분에 좀 가게 되면 이제 또 중공업 지역에 대한 어떤 그 개선책이라든가 주변의 어떤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어떤 개선책이 뒷부분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번 주하고 이번 주 포함해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얘기해보는 그런 어떤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먼저 보시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16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의 주택시장 급등세를 잡기 위해 부동산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 정부의 18번째 부동산 정책인 1216 부동산 대책에는 투기적 대출 수요 규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주택 보유 부담을 늘리는 형태의 강도 높은 대책이 담겼는데요. 먼저 서울 강남권 등 시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거래할 때에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주택 가격 구간에 관계없이 적용하던 담보 인정 비율은 9억 원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어 더욱 철저히 심사합니다. 9억 원 이하분에 대해선 동전대로 40%가 적용되지만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에 대해 20%만 적용됩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7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적용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서울 13개구 전 지역과 5개구 37개 동, 경기도 과천, 하남, 광명시에 13개 동을 추가하는 등 더욱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사전 예고 없이 철저한 보안 속에서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 한층 강화된 규제를 알아보고 향후 전망에 대해 더욱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주택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내년에 이제 부동산 시장의 어떤 방향을 좀 제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국토교통부에서는 그 내년에 또 아파트 가격이 상승에 대한 어떤 추이를 보인다든가 하게 되면 더 강한 규제책을 좀 발표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항상 규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들어간다면 어떤 다른 한쪽으로 해서는 이 풍선 효과라고 하죠. 어떤 부동산의 어떤 규제 대책을 좀 풀어주는 어떤 요건 완화가 또 같이 동시적으로 좀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만 보고서는 부동산이 앞만 보고서는 판단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뒷부분까지도 한번 상세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좀 자리를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앞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깐 정리하는 형식으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일단은 그 주택 안정화 방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LTV에 대한 적용입니다. 기존에 이제 뭐 40%를 적용했는데 이걸 이제 9억 이하분과 9억 이상 가격에 대해서 나눠서 이제 진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 안에 14억의 어떤 주택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같은 경우는 한 5억 6천 정도가 나왔는데 9억까지는 LTV 40%, 또 9억에서 한 5억 정도, 지금 14억이니까 한 5억 정도는 20%를 적용해서 4억 6천 정도 담보대출이 나오도록 그렇게 좀 적용하겠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17일 날 이후에 이제 바로 이제 진행되는 부분이죠. 또 하나는 이제 투기적 대출 수요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게라든가 개인 사업자, 법인 등 모든 차주에 대해서 투기 지역이라든가 투기 과열지구의 초고가 아파트, 이 초고가 아파트의 이제 개념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공시지가라는 이제 개념보다는 이제 시가라는 이제 개념이 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KB 시세라든가 뭐 한국감정원의 어떤 시세가 여기서 이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가가 또 바로 또 실거래가가 되는 것은 아니죠. 이 실거래가 같은 경우는
8억 5천이 될 수가 있고 8억 9천이 될 수가 있는데 시가가 KB시에 9억이 되어져 있다면 9억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 거고요. 또 이제 그 투기적 대출 수요 규제 강화 중에는 이 고가주택 기준을 이 공시가격 9억에서 시가 9억으로 좀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투기 지역이라든가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1주택 세대 구입한 경우에도 규제를 좀 하겠다는 겁니다. 무주택 세대 고가주택 구입에 대해서 1년 내에 전입 및 처분을 같이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9억 초과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무주택 세대주를 하더라도 일단은 좀 규제를 좀 어느 정도 좀 선에 넣겠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죠. 또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에 대한 방지입니다. 그래서 공적 보증에서만 적용됐던 이 대출에 대한 규제 부분을 이제 사적 보증에서도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보증보험에서도 이 시가 9억 초과의 주택을 구입하셨던 분들이 구입하셨던 이 차주가 또 뭐 다른 전세로 해서 뭐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그걸 회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거주에 맞게끔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입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같은 경우는 약 한 200%가 종부세에 대한 세부담의 어떤 상한을 좀 적용을 했었는데 이걸 이제 300%까지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작년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을 냈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240만 원을 냈다고 한다면 기존 같은 경우는 약 한 200만 원을 적용을 받았는데 일단 30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이제 240만 원을 적용시키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렇게 계속적인 규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령자 세액 공제율이 여기 좀 안에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연세에 따라서 또 이제 보유 기간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공제 한도를 약 한 70%를 뒀다면 일단은 앞으로는 약 한 80% 정도를 둬서 좀 공제 비율을 좀 더 높이겠다. 그래서 오래 거주하신 분들께서 좀 매매를 했었을 때 양도세에 대한 공제 비율을 높게 책정을 하겠다라는 어떤 좋은 내용도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거주 요건, 이 기간에 대한 추가인데요. 현행 같은 경우는 이제 2년을 거주하고 10년 동안 보유를 해도 80%에 대한 공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라는 것은 2021년 1월 달부터입니다. 기존에는 내년까지는 이제 적용을 받는 거죠. 내년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현행대로 좀 적용을 하는 것이고 2021년 1월 달부터는 이제 개선책을 이제 진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년에서부터 6년 또 8년, 10년 이렇게 좀 둬서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유를 예를 들어서 뭐 4년을 하고 그 후에 뭐 6년 동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12%와 20%, 기존 같은 경우는 40%를 적용받았었는데 약 한 32% 정도의 공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또 이제 그 실수요자 중점 양도세 제도를 좀 보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선책을 보시게 되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또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포인트들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내년에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세 제도를 좀 보완하겠다는 것인데요. 보시게 되면 이 양도세 제도를 보완하겠다라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조정 대상 지역 내 등록 임대 주택도 고지요건 2년을 좀 충족하여야 한다. 개선책을 보시게 되면 이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를 위한 주택수 계산에 이 분양권도 이제 앞으로 이제 포함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선책을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현행 같은 경우는 주택과 주택의 부동산, 즉 토지와 주택을 따로따로 구분했었는데 개선책을 보시게 되면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세율을 좀 인상시켰습니다. 1년 미만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약간 40%를 적용했었는데 이걸 50%로 인상을 하고요. 또 1년에서 2년 기간을 기본세율 내에 이제 적용을 하겠다라는 내용도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개선책으로 좀 나온 부분을 보게 되면 다주택자가 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그러니까 다주택자 조정 대상 지역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이 양도세 중과를
배제한다든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시키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17일 날 발표하고 내년 6월 달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좀 더 기간을 좀 더 연장시켜서 계속적으로 좀 매매, 기존의 이제 다주택자들이 매매를 시킬 수 있도록 아주 규제를 좀 완화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도 좀 내부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기존의 앞서 부분은 이제 기존에 정리를 했던 부분이고 여기서부터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민가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좀 확대를 했는데 약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같은 경우는 지정을 했죠. 그냥 지정을 했는데 기존 같은 경우는 선도 지역과 그다음에 집값 상승의 어떤 선도 지역과 정비 사업 등의 어떤 이슈 지역으로 해서 가격이 올랐던 그런 지역들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또 세부적으로 나눠서 또 진행하겠다는 내용도 여기 안에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집값 상승 선도 지역과 이 정비 사업 등 이슈 지역을 나눠서 좀 진행하겠다는 것이고 기존의 서울 13개구 272개 동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제 집값 상승을 좀 선도하는 지역이었다. 즉 강북 같은 경우는 정비 사업들이 좀 많이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정비 사업이 어떤 진행되는 그런 지역들은 집값 상승 선도 지역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슈 지역으로 이제 분포를 해서 기존의 이제 동마다 이제 그 은평구라고 하면 은평구 가련동이라든가 불광동, 대조동 이 가련동과 불광동, 대조동 같은 경우는 기존의 재개발 사업이 상당히 진행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만큼 재개발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분양가가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정비 사업 이슈 지역으로 좀 지정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남 쪽의 4개 동, 또 특별히 하나 더 보셔야 될 것은 과천에 이제 5개 동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에 포함시켰는데 그 외 동 같은 경우는 포함을 안 시켰다는 것을 하나 좀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광명 4개 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상한제 적용 지역 예외 지역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어떤 투자 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은 살아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시거래가 조사 체계를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계속적으로 발표를 하면 이런 내용이 계속적으로 들어갑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공정한 청약 질서를 확립하겠다. 이 내용도 좀 약간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공급질서 기존 같은 경우는 공급질서 교란 행위 이 적발 시 일정 기간 청약 금지이고요. 또 불법 전매에 대해서 청약 금지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걸 이제 개선책으로 청약에 대해서 불법 전매도 이제 포함시키겠다라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급질서 교란 행위 및 불법 전매가 적발 시에는 이제 10년간 이제 청약을 금지시키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의 좀 개선책으로 좀 나와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그 청약 재당첨자의 어떤 제한도 뒀는데요. 이 적용 대상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고 기간 같은 경우 현행 같은 경우는 과밀 억제 권역 내 85제곱미터 2년, 85제곱미터 이하 당첨 5년, 뭐 85제곱 초과 같은 경우는 3년 이렇게 좀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을 현행과 같이 진행하되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라든가 투기 가열지구 당첨 시 10년, 또 조정 대상 지역 당첨 시 17년 해서 이 개선책을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재당첨에 대한 제한 규제를 더욱 강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수도권에서 30만 원을 공급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또 서울시내 뭐 3만 원 공급이 현재 좀 정상 추진 중이다라고 이제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업 지역의 용적률 상한이라든가 준주거 지역의 용적률 상한이라든가 이것은 현재 좀 기존에 좀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2019년도 같은 경우도 약 한 4만 3천 호 정도가 공급됐고 2020년 같은 경우도 약 한 4만 2천 호에서 4만 1천 호 정도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 입주 물량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2021년과 2022년입니다. 거기에 대한 현재 인허가 부분을 봤었을 때는 2021년과 2년에는 입주 물량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걸 어떻게 개선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제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 즉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떤 이런 것이 이제 불안 심리로 이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서울을 하고 싶어하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 꾸준하게 그 공급 물량 자체가 인허가 물량 자체가 계속적으로 따라와줘서 중고 물량 자체가 3만 호가 평균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약간 4만 호 정도의 공급 물량 정도가 필요한데 이게 2022년 또 2023년 정도 꾸준하게 공급 물량을 가져다 줬으면은 주택 안정화에 기여를 하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불안하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주변 지역에 30만 호를 공급하겠다. 즉 신도시를 공급해서 어떤 가시유층을 확대를 하겠다라는 그
확대시켜서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점으로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제 그 관리처분 인가 후에 이제 그 정비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주라든가 철거, 굴토심이라든가 뭐 이렇게 입주자 모집 추천까지는 이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현재 기존에 있는 54개 단지 약 한 6만 5천 호 정도의 사업 추진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처리 기간 자체를 줄이겠다는 내용입니다. 줄이겠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현재 지금 서울 안쪽에서 공급될 수 있는 물량 자체는 어떤 그 기존의 어떤 토지를 가지고 즉 택지 개발로 해서 공급되는 것은 이제 거의 이제 뭐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재개발로 진행돼서 아파트 공급 물량을 늘려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지금 그 국토교통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처리 기간 자체를 줄여줘서 어떤 그 사업 속도를 빨리 진행시키겠다라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앞으로도 어떤 그 주택에 대한 어떤 안정화 방향, 계속적으로 주택 안정화 방향을 발표를 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그 기존의 어떤 그 심사 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줘서 사업 자체를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그래서 현재 뭐 뉴타운 지역에 해제된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제된 지역들은 다시 또 재개발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좀 진행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쪽에서 빨리 좀 진행할 수 있게끔 심사 기간을 줄여둬서 진행수도 빨리 좀 진행하겠다. 이런 내용도 좀 안에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하나의 그 주택 안정화 방안에서는 좀 약간의 테마로 좀 작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10월 현재 약간 109% 정도 크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약간 109% 정도 크게 증가를 하겠는데 현행 같은 경우는 이제 도계 위에서 가로구역이 약간 1만 평방미터 이렇게 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투기 지역은 되지가 않는 거죠. 근데 요거 개선책에 나왔는데 이 투기과열 지구도 가로구역 확대 적용, 즉 확대를 적용시키겠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공공성이 붙는 겁니다. 또 충족시 사업 시행 면적도 크게 증가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만 평방미터에서 2만 평방미터로 약간 250세대 정도로 한정시켰는데 이거를 500세대로 확정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성이 들어가는 대신에 혜택은 뭐냐?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큰 혜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이제 2020년, 2021년 정도가 되면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지역들이 하나의 좀 호재로 충분히 좀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공공성이 뭐냐? 이렇게 좀 부분이 있죠. 이 사업 주체가 이제 LH라든가 SH 등 이 공기업이 이제 공동 시행자, 이 조합과 공동 시행자로 이제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확정 지분제라고 하죠. 이 조합원은 적정 추가 분담금을 보장을 받고 그다음 공공이 사업 손익을 좀 부담하겠다. 즉 LH와 SH가 공공 사업 분야의 일정 부분을 LH와 SH가 좀 부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렴 주택 같은 경우는 공공이 시세보다 저렴한 이 분양주택 및 주택을 좀 분양하겠다는 것이고요. 이게 공공이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주택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혜택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적정한 분양가가 충분히 나온다는 것이죠. 이 또 이제 난개발을 좀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역 여건에 부합한 체계적인 사업 계획도 수립할 수 있도록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이라든가 도시계획에서 뭐 심의를 의무화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이제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가장 큰 그 요인, 잘 안 되는 요인이 뭐냐? 이제 이건 거죠. 의사결정이 상당히 좀 애로점이 많습니다. 근데 이 의사결정을 간소화시켜주겠다는 것입니다. 보시게 되면 기존에는 조합원 제적 가반수 출석이라든가 이 가반수 찬성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시켰는데 이것을 조합과 공기업이 공동 시행할 경우에는 설계, 시공, 공초심의 확정을 서면 동의로서 가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좀 간소화가 된 거죠. 또 건축 규제를 또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건축 규제 같은 경우로 완화를 해서 기존의 인동 간격, 즉 아파트와 아파트의 간격이 법령보다 서울시 조례가 더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네모난, 이 천장이 뚫리는 네모난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었는데, 요거를 이제 그 조례를 법령을 그 개선을 해서 좀 이렇게 완화시키겠다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거죠. 또 조합원의 부담을 또 완화시키겠다. 요 내용도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광역교통 개선 부담금 산정 시 종전에 이제 건축물을 연면적에서 제외시켜서 이 부담을 제외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 조합원에 대한 부담을 좀 보시게 되면 이 표준 건축비 곱하기 건축 연면적 곱하기 부과율 수도권에서는 약 한 4% 정도. 그다음에 이제 공제 금액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건축 연면적을 제외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담이 좀 완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빨리빨리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뉴타운 지역에서 해제된 그런 지역들이 내년 같은 경우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오히려 또 호재로 또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어떤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어떤 그 기회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이제 내용을 인센티브를 잠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임대주택에 대해서 공적 임대가 좀 들어가게 되면 그 어떤 저렴한 확정 지분제가 들어가고요. 근데 가로구역 확대라든가 사업 면적 확대, 용적률 확대, 또 충수 제한을 완화시킨다든가 가장 중요한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성이 들어가고 이 공공임대, 즉 공공임대가 약 한 10% 정도만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렇게 가로구역 확대, 사업 면적 확대, 용적률 확대, 충수 제한 완화,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뉴타운 지역의 해제된 지역이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이게 중공업 지역입니다. 이 중공업 지역의 어떤 관련 제도를 좀 공급 자체를 확대시키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갔는데요. 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중공업 지역을 이게 쉽게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자체도 자급자족적인 어떤 그 의미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중공업 지역이다라는 것이 자급자족적인 어떤 의미를 좀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쉽게 풀어낼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좀 완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사업 면적이 1만 평방미터 초과하는 경우 이 산업이나 주거 복합, 건축 및 최대 용적률을 400%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산업지원시설 30%가 기숙사로 공급되어져 있는데 이 기숙사 안에는 취사를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개선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공공성이라는 요건이 좀 들어가게 되면 이 복합 건축이 1만 평방미터에서 2만 평방미터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또 기숙사 이외에 오피스텔도 이제 공급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기숙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시사가 가능하도록 한다고 한다면 일단 어떤 그 중공업 지역에 어떤 그 활성화시키는 어떤 그 가장 큰 어떤 그 포인트로 좀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 지역에서의 어떤 그 투자로서의 어떤 가치가 앞으로는 좀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영등포 지역에 특히 뭐 양평동 지역이라든가 이 물로들 지역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중공업 지역으로 이제 묶여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개선책이 좀 활성화된다고 한다면 양평동이라든가 물레동 일대의 어떤 집가의 어떤 반영이 좀 쉽게 되지 않나 싶고요. 이렇게 이제 그 안정화 방안을 발표를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제 앞부분 이제 그 세금에 대한 어떤 그 규제 뭐 이런 것들만 이제 부과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끝까지 이제 그 안정화 방안에 대한 모든 그 내용을 조금 좀 추이를 좀 보게 되면 이렇게 규제도 들어가게 되면 항상 이 풍선 요건에 의해서 한쪽에는 이렇게 완화하는 그 요건도 같이 좀 넣어주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부동산의 어떤 투자처라든가 또 어느 지역에서 내가 어느 지역을 좀 더 유심히 봐야 될지를 좀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 정도의 어떤 시간을 가져서 어떤 그 부동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